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김유정 선생님의 봄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김유정은 1908년 강원도 춘성군에서 태어났으며 휘문고등보통학교와 연희전문 문과에서 수학하였습니다. 한동안 객지를 방황하다 1931년 강원도 춘성에서 야학을 열어 문맹 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죠. 1935년 단편 소낙비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노다지가 중앙일보에 각각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후 구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봄봄은 1935년 조광 12월호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자신의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일만 시키는 장인과 그런 상황을 반발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말을 믿고 3년 7개월을 무보수로 머슴살이하는 어리숙한 나의 갈등을 매우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편안한 시간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김유정 봄봄 장인님, 인젠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처 자라야지 하고 만다.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도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하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하다니다.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도 한마디 하는 법 없다. 운물길에서 어쩌다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보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지임이 키도 하고 눈뚝에서 침을 퇴 뱉는다.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이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밑에서 너물락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 개 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넌짓이 그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서. 그러면 다맨 떡 갖다 놓고 고사 드립조니까 하고 치성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먹은 킨지 이래도 막무가내니.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를 붓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하는 거냐.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 너무 먹는 걸 모르고 내 병이라나. 그 배를 불리기 위하여 조금도 심고 싶지 않았다. 아이고 배야.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줌을 뜯어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논 가운데서 장인님이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그래 어? 배가 좀 아파서유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 저도 눈에서 철벙철벙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 자식아,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 이 대가리를 깔 놈 자식.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짧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 세워놓고 욕필이, 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큼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본디 마름이란 지주를 대신하여 소장농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밖에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에게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 제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려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계제가 못 된다.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대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날씩이나 건성 끙끙 앓았더니 종당에는 겁한 울상이 되지 않았던가.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래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뛰어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품 드릴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하는 경우가 옳지 않겠나. 벼썸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처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남 낯짝만 불켜주고 고만이다. 골킴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하고 대돌에다 메꼽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 논뚝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태야유. 그동안 사경 쳐내슈 뭐.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유. 밤낮 부려만 먹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 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은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제가 내 기운을 못 당한다.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전날 왜 내가 쇠고개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 밭가생이로 돌적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컥물컥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 나는 몸이 나른하고 몸살을 아직 모르지만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 이러이 마리 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 한다. 웬일인지 밭을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이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공연히 소만 디립다 두들기며 아냐 이 망할 자식의 소 장인님의 소니까 대리를 꺾어줄라.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장인님의 소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먹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우라가 났던 것이다.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뭐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할 일 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 봐서 이걸 씻고 앉아있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쫑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에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속으로 잘한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뾰죽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골을 내려고 든다.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아들었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극힌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고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귓대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 뭉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놈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나무의 앞이라서 참아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규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 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 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꿰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사경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래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마저 붙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악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쑥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낯좀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말하면 아무쪼록 잘 뵈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필을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지다위를 붙는다.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신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 내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 3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가 빠져 죽어.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닥이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로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에 대릴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거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 상해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내 담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 셋째 딸이 인제 6살,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터이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 나는 건성으로 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그것도 장인님이 쳐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좀 먹은 걸레, 그거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것을.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 이렇다.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 따는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 속으로 그랬다.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쉬엄을 잡아채지 그냥도 이 바보야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뛰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앞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 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림을 꾹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기껏 밥 처먹고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 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벨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술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라보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지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점순이는 퍽 기뻤겠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싹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넝쿨 아래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 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다 얼굴을 드니 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낚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올가랭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암만 말고 가서 뒷골이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드려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게슈.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회에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튀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지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우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이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희극적 상황의 설정이나 주인공 나의 순박하며 토속적인 언어 사용 등은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세태주의를 풍자하고 있지요.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